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나의 2평짜리 베란다 목공소입니다. 여러분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취미 시간을 갖는 건 내게는 사치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물론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아주 좋은 취미를 가지고 삶을 업그레이드 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저처럼 특별한 취미 없이 누가 물어보면 취미는 독서, 음악 감상, 영화 보기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의 책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취미로 목공을 시작해 작가 의식을 갖고 자신의 작품을 판매도 하며 부수입까지 올리고 있는 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거창하게 작업실을 구한 게 아닌 집 베란다에 작은 공간을 작업실로 만들었다고 해요. 막연하게 목공 같은 취미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했었는데 오늘의 책 나의 2평짜리 베란다 목공소를 읽고는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배워볼까? 꼭 목공이 아니라도 뭔가 새로운 취미를 찾아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내 작품이 탄생한다는 것이 목공의 매력 아닐까 싶은데요.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라는 나의 2평짜리 베란다 목공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 집 옆에 아주 조그만 땅이 있다. 땅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빌라 건물을 폭 50cm 정도로 두른 화단 같은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이 작은 공간에 꽃을 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쓰레기도 안 버리고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였다. 얼마 전엔 마음먹고 쓰레기를 치운 뒤 땅을 일구고 호미로 골을 파서 꽃씨를 뿌렸다. 채송화, 맨드라미, 금잔화, 수선화, 나팔꽃에 해바라기까지 각종 씨앗과 모종을 사다 열심히 심었다. 한나절 걸려 그렇게 가꾸고 나니 그동안 무심히 지나쳤던 공간을 출퇴근 때마다 잘 자라고 있나 하며 한 번씩 들여다보고 자꾸 살피게 된다. 언제부터 이렇게 꽃을 좋아했나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 조그만 희생이 어떤 의미로 다가옴을 느꼈다. 가족도 일도 공부도 목공도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것들엔 응당의 희생이 따른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들을 좋아하지만 희생을 동반하지 않는 단지 좋아함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다. 목공을 시작하곤 한동안 빈 공간만 보면 꼭 뭘 만들어 채워 넣어야 할 것 같은 열정에 사로잡혔다. 지인의 집에 놀러가도 사무실 자투리 공간을 봐도 그곳의 용도에 맞는 무언가의 디자인이 머릿속에 맴맴 돌던 때였다. 주말 내내 작업하고도 모자라 휴가를 내서 더했고 목공 전시회에서 본 작품을 따라서 일부러 숨은 경첩을 사 달아보기도 했고 도마용 재료를 구하기 위해 경기도 일산으로 달려가 나무를 구해오곤 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3년쯤 지나고 나선 불같은 열정은 사라지고 기술이 몸에 익었다는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적잖게 주문이 들어올 때면 이제는 재료비라도 받고 만들어야지 돈 안 받고는 못 만들겠다는 게으른 배짱까지 부리고 있지 뭔가. 내공과 기술의 폭이 좁아 프로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고 아마추어가 느끼는 재미와 열정은 줄어든 상태. 이러다 잔재주만 늘고 목공의 재미를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겁이 날 때쯤 신영복의 서화이세이 처음처럼의 글귀를 접했다. 산다는 것은 수많은 처음을 만들어가는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목공이라는 작업을 처음 시작할 때를 돌이켜보니 나는 목공을 내 삶의 여백으로, 일탈의 방편으로, 몰입의 즐거움으로, 그리고 내가 사는 방식으로 선택했다. 목공이 주는 그 가치들은 변함이 없다. 그만큼 목공을 위해 내가 지닌 것을 일부 희생하였고 애착은 어떤 형태로든 남아있다. 목공이 이제는 좋아하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대상으로 오랜 세월 같이 한 중년 부부의 모습으로 남아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자신의 일이나 관계에 대한 처음에 호기심 어린 열정은 줄었을지라도, 마냥 즐겁던 기분에 고단함이 더해졌을지라도, 계산 없던 머리에 셈법이 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나와 맞지 않는다거나 좋아하지 않는 거라 단정 내리지 말자. 좋아함은 희생과 세월의 덮개가 쌓여 사랑으로 변화하니 말이다. 다만 그 사랑을 오래도록 지키기 위해 가끔 처음을 돌아보는 일도 중요하다. 책은담에는 일이 막혀 고달픈 사람은 첫 마음을 생각하라는 말이 적혀 있다. 처음 대할 때의 근면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았는지 성찰하여 부족함을 메꿔가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는 내공을 쌓는다면 사랑하는 대상이 주는 즐거움을 끝까지 맛볼 수 있을 것이다. 2평짜리 베란다 목공소. 봄바람이 살랑 부는 쾌청한 토요일 오후, 광명시에 있는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그는 샵 203 OBJT라는 닉네임을 쓰는 청년이었다. 그는 아파트 베란다를 개조해 목공 작업실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도 나처럼 직장인이었다. 궁금한 것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어떻게든 눈으로 보고 싶어서 쪽지를 남겼더니 흔쾌한 허락이 돌아왔다. 호기심 가득한 마음을 안고 그의 집에 들어섰더랬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어떻게 개인 작업실을 만들까 궁리 중이었다. 몇 달 동안 수업을 받은 공방을 계속 다니려면 만만치 않은 사용료를 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의 베란다 목공실을 본 첫 소감은 정말 좁다였다. 한 평도 채 안 되는 좁은 공간으로 한 사람 들어가면 뒤돌아 움직이기도 힘든 곳이었다. 이 정도 공간과 장비라면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들었다. 공방을 다니며 덩치 큰 기계들만 보아왔던 터라 작업은 그렇게 큰 기계들로만 하는 줄 알았다. 그의 작업실을 방문하고 나서는 규모와 공간에 맞춰 작은 기계와 공구를 사용하면 얼마든지 집에서도 작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베란다 목공소를 차리기로 결심했다. 우선 이사부터 계획했다. 첫 번째 조건은 적합한 베란다가 있는 곳이라야 했다. 한 달간 매물을 보던 중 5층 건물의 4층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눈에 들어 계약했다. 베란다는 정남향, 현관으로 들어가 왼쪽 대각선 모서리에 직사각형 형태로 위치했다. 기역자로 시원하게 꺾인 두 코너의 넓은 창으로 북한산이 훤히 내다 보일 만큼 전망도 좋았다. 집주인이 빨래 건조대를 놓고 쓰던 공간이었다. 5.6제곱미터로 2평 채 안 되게 협소했지만 안쪽으로 긴 구조라서 목공 작업에 적합했다. 여기는 이것을 놓고 저기는 저것을 설치하고 나무는 이쪽에 정리하고 선반은 저쪽에 달아야지. 다음 날 소풍을 앞둔 아이 같은 마음이었다. 공간 구성은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효율적으로 꾸렸다. 우선 집에서 쓰던 주방 테이블의 상판에 코어합판 2장을 덧대서 직사각형 작업대를 만들었다. 테이블톱이나 집진기 같은 전기 장비를 사용해야 하므로 2구짜리 콘센트를 왼쪽 벽과 오른쪽 벽에 하나씩 설치했다. 야간 작업에 대비해 레일 조명 4개를 달았다. 베란다와 연결된 창이 난 공간을 활용해 공구나 작업용 도구를 보관할 수 있는 선반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한여름 찜통 속 작업 환경을 고려해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했다. 나중에 절감한 사실인데 만약 에어컨이 없었다면 볕 잘 드는 베란다 작업실은 사우나가 돼 버렸을 것이고 작업을 포기했을지 모르겠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고생한 끝에 이렇게 베란다 목공소가 탄생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 괜스레 작업실 문 한번 열어보고 흐뭇해하고 장비를 만져보고 씩 웃고 얼른 작업할 주말이 오길 기다리고 그랬다. 이후 베란다 목공소에서 3번의 봄을 맞았고 이제 막 지나온 늦여름을 보냈다.
작업을 하다 보면 터질 듯 만개한 벚꽃을 볼 때도 있고 가을이면 낭자하니 붉게 물든 단풍나무를 감상할 때도 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집 앞 공원에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다. 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겪어보지 않았으면 놓쳤을 변화들을 마주하는 게 즐겁다. 마치 영화 나니아 연대기의 벽장처럼 이 공간을 통해 그동안 속한 곳에서 전혀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 이 순간 시도하고 있는 작은 시작이 지금껏 알지 못한 새로운 세상으로 인도하리라 믿는다. 나에게 주는 선물. 베란다 목공소를 연 이래 작품을 많이도 만들고 떠나보냈다. 지인들에게 하나씩 선물하던 것이 입소문을 타서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를 하는 이들도 늘었다. 어느 경우건 상대방을 생각하며 필요를 자세히 살핀다. 어떤 용도로 사용할까? 어떤 디자인을 선호할까? 이렇게 바꾸면 불편해하지 않을까? 여기는 줄이고 이곳을 늘려볼까? 이런저런 궁리를 하고 그림을 그려 디자인을 완성한다. 몇 날 며칠을 깎고 다듬고 만지고 마무리해 놓고선 진짜 주인에게 떠나보낼 때는 막상 서운한 마음이 든다. 그동안 땀 흘려 들인 공에 애착이 가는 탓이다. 모든 게 수작업인 목공 소품에는 보이지 않는 수고와 섬세하고 정성스러운 품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누군가의 집안에서 편리한 쓰임으로 사용되겠거니 하며 한결 마음을 내려놓는다. 한동안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생각해보니 나를 위한 작품을 만든 적이 없었다. 음식도 먹어봐야 남에게 자신있게 추천할 수 있듯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만들어서 써봐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느 부분을 고쳐야 할지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선물 받은 것이야 마음에 안 들고 쓰기에 불편해도 보낸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 그냥 좋다고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만들까 고민하다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사무용 원목 오피스 세트를 만들기로 했다. 내가 쓰는 공간은 가로 120cm, 세로 80cm의 책상이며 높이 120cm 정도의 사무실 칸막이가 쳐 있다. 그 안에서 사무 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기로 했다. 종류별 리스트를 만들어 제작에 들어갔다. 사무실에는 A4 사이즈의 서류를 종류별로 보관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우선 A4 용지를 넣을 수 있는 5단 서랍장부터 만들었다. 다음으로는 일반 전화기 거치대를 만들었다. 15도 정도 각도를 주어서 전화를 걸거나 받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기 사이즈에 맞춰 제작했다. 받침대는 독서대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사이즈를 조절했다. 모니터 받침대도 만들어 보았다. 서랍을 하나 달았고 키보드가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40mm 정도 높이를 주었다. 업무를 볼 때나 독서를 할 때 키보드를 안으로 밀어 넣으면 좁은 책상 위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 쓰는 작은 소품이나 잡동사니를 넣어 정리할 수 있는 수납함도 만들어 보았다. 가로 200mm, 세로 200mm, 높이 200mm로 그리 크지 않지만 정교하게 4개의 서랍을 만들어야 하고 균형감 또한 중요하므로 섬세한 손길이 필요한 작품이다. 자주 쓰는 서류나 책 등을 수시로 빼서 보고 정리할 수 있도록 원목 파일 박스도 만들어 보았다. 그 밑에는 소품 정리함을 만들어 주로 안경집이나 연필, 자 등 사무용품을 보관할 수 있도록 딱 맞게 가로, 세로 사이즈를 정하여 완성했다. 사무실 벽시계가 뒤쪽에 걸려있는 관계로 보기 불편하여 탁상용 원목시계도 손수 만들었다. 프레임 안에 들어갈 알시계는 남대문 지하 상가에서 구입했고 나무는 하드우드인 멀바우 집성목을 사용했다. 오른쪽 끝부분에 나무 상감이 박혀있는 것이 포인트다. 그 밖에도 명암꽂이와 휴대폰 거치대, 태블릿 거치대 등을 만들어 오피스 세트를 구성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책상에 세팅되어 있다.
원목 풀세트로 갖추어 놓고 보니 책상도 잘 정돈되고 근무 의욕도 조금 높아지는 느낌이다. 사무실 오피스 세트는 그동안 수고했던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라 생각했다. 어쩌면 우리는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해 타인에게는 관대하지만 나 자신에게는 인색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다.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나 스스로에게 가끔은 특별한 선물을 해봐도 좋을 것이다. 어느 봄날 이야기. 봄 기운이 완연하다. 창문 틈으로 스미는 상큼한 봄 내음도 좋고 파릇파릇 올라오는 순한 새싹들도 신선하고 베란다 목공소에 침범에 들어오는 노란 아침 햇살도 따스하기 그지없다. 이런 봄은 미처 뒤돌아 잡을 틈도 없이 서둘러 자리를 털고 지나갈 것이다. 짧은 봄날이 지나고 나면 금세 무자비한 여름의 열기가 번질 테고 아기 손같이 올라오던 파란 잎들도 넘실대는 무성한 초록으로 자랄 테니 어느 날 9살 둘째 딸이 와서는 화장대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갑자기 웬 화장대? 자기도 자기만의 화장을 할 수 있는 화장대가 필요하다는 거였다. 언제부터인가 엄마 화장품을 찍어 바르고 볼터치를 하고 영락없는 립스틱인데 이건 틴트라 립스틱하고는 다른 거라고 우기더니 이제는 아예 좌판 깔아놓고 화장을 해보고 싶다는 속셈이었다. 유치한 어른 흉내낼 게 뻔한데도 아이는 사뭇 진지하다. 아내도 어린이용 화장대 장난감 사주면 된다 하고 요즘 주문도 밀려 있어서 만들지 말까 하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다. 어릴 적 장기판을 손수 만들어주겠다고 하고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 두고두고 서운했던 기억이다. 그런 기억은 오래 남는 법이니까. 마음이 기울어 어떤 디자인이 좋으냐고 물어봤더니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큰 거울 달리고 불도 들어오는 거면 좋을 것 같다는 답이 돌아온다. 조명까지 설치하기엔 공사가 너무 큰데 고민을 하다가 꼬마 전구가 달린 레일 조명을 사서 붙이기로 했다. 베란다 목공소가 좁은 관계로 상판과 다리를 따로 제작하여 밖으로 끄집어낸 후 팔자 철물로 연결하기로 했다. 제일 중요한 커다란 거울은 거울 뒷판을 만들어 기성 거울을 끼워 넣을 것이다. 화장대 상판을 제작할 때 거울판을 끼워 넣을 구멍을 펀칭하고 거울판이 흔들리지 않게 단단히 잡아줄 수 있는 장치를 안쪽에 부착했다. 서랍도 제작하고 손잡이도 부착하고 상판에 색조 화장품이나 이물질이 튈 경우 원목에 그대로 스며들어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바니쉬를 3회 충분히 발라 반들반들 두껍게 마감 처리했다. 상판을 완성하는 데만 꼬박 한나절이 걸렸다. 다리 부분은 비교적 수월하여 나무 재단 후 조립하여 간단히 완성하였다. 전부 완성하고 각각 거실로 끄집어내 순서대로 조립했다. 상판과 다리를 연결하고 꼬마 전구 조명이 달린 거울판을 미리 펀칭해 놓은 구멍에 맞춰 밀어넣고 뒤에서 나사못을 박아 단단히 고정했다. 누워야 할 자리에 옮겨 자리를 잡고 드디어 딸깍 조명 스위치를 켰다. 우와! 아이의 눈이 커다래졌다. 친구들한테 아빠가 만들어줬다고 자랑해야지 라며 맑은 입으로 바쁘게 종알거린다. 반짝반짝 빛나는 노란 조명에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며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 거울에 비친 모습을 들여다보고 의자에 앉아보고 책상을 만져보고 서랍을 열어보고 하며 소꿉놀이라도 되는 듯 하나씩 점검했다.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하루의 힘든 노고가 스르르 사라진다. 내가 만든 것 중 제일 큰 작품이었다. 언젠가 이 화장대보다 비싼 제품이나 고급 가구를 더 좋아하는 날이 오겠지만 그래도 아빠의 정성이 들어간 물건이 추억으로 남겠지 생각하면 애틋하다. 인생에 기억할 만한 좋은 추억은 그리 자주 오지 않으며 그런 날은 예고도 없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계절의 끝을 맞이할 즈음에 문득 깨닫는다.
그런 봄날이 많이 남지 않았음을 느낀다. 누릴 수 있는 날이 오면 서둘러 잡아야겠다고 생각한다. 짧지만 좋은 날, 오래도록 추억으로 간직되는 날, 당신에게도 오늘이 봄날이었으면 좋겠다. 인생에 늦은 때란 없다. 그는 걸프 해류에서 조각배를 타고 혼자 낚시하는 노인이었고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날이 이제 84일이었다. 작가 사망 후 50년이 지나 이젠 저작권마저 없어진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의 첫 문장이다. 노인은 기나긴 사투 끝에 마침내 은푸른빛 청새치를 낚는데 성공하지만 피냄새를 맡고 몰려온 상어떼에게 고기를 잡아 먹히고 만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청새치를 배와 함께 항구에 정박시킨 그는 돌아와 편안한 잠을 잔다. 그날 노인은 사자가 나오는 꿈을 꾼다. 바다라는 일거리가 존재하는 한 노인은 언제나 현역이다. 사투를 벌인 하루를 뒤로하고 또다시 바다로 나가는 노인에게 정년퇴직이란 없다. 요즘 세상에 정년 없이 일하는 것이 축복일까 형벌일까. 확실한 건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없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는 점이다. 생산적 활동이든 정서적 취미 활동이든 즐거운 마음으로 몰입해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싶다. 퇴직한 선배들만 봐도 그렇다. 마치 사투 끝에 물고기를 잡고 항구로 돌아오지만 상어떼에게 물고기를 빼앗기고 마는 노인의 허무와 닮았다. 노인에 빗대어 나의 일을 생각해 본다. 퇴직 후에는 재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테니 그때를 생각하면 일을 못할까봐 걱정되고 한편으론 일을 무한정할까봐 두렵다. 몸의 노화와 적당히 관계 맺는 일도 서투르다. 늙은 나와 마주할 용기가 아직은 없다.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다. 동시에 나는 왜 일을 할까도 생각해 보았다. 어떤 일은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있지 않은가. 성직자나 독립투사 같은 분들 말이다. 반면 돈이라는 보상이 없다면 당장 지금이라도 그만둬 버리는 일도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껏 추구했던 일은 그 중간 어디쯤이었다. 다시 말해 돈도 벌고 남들한테 그럴듯한 직업으로 인정받는 일 말이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일을 선택한다면 그 중심을 남이 아닌 나의 내면으로 옮기고 생각해 볼 것이다. 생계수단을 넘어 내 안의 즐거움에서 시작되는 일. 목공이 바로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목공을 배워야겠다고 결심하고 알아본 목공방은 공방장에 따라 성향도 가지가지, 수업료도 천차만별이었다.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 나와 궁합이 맞는 목공방을 찾았지만 수업료가 부담스러웠고 6개월치를 미리 선불로 내야 한다는 조건도 마음에 안 들어 주저했다. 할까 말까 고민하던 중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묘비명을 떠올렸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자는 결심으로 손가락 달달 떨며 클릭 버튼을 누른 기억이 생생하다. 공방을 다니며 목공 기술의 기본을 익히고 나무의 특성을 배우고 장비 다루는 법을 배웠다. 그때 처음 만든 것이 우리 집 거실에서 지금도 쓰고 있는 좌식 탁자다. 레드 오크와 화이트 오크를 결합하여 만든 사각 탁자는 너무 튼튼해서 100년은 쓸 수 있을 것 같다.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다. 행동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면의 소질이 켜켜이 쌓여 있을 수도 있고 탐구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나만의 재능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 자신만의 잠재된 소질을 개발하여 밖으로 끄집어낸다면 얼마든지 자기 개발이 가능하다. 직장은 없어도 직업은 있어야 한다는 말처럼 평생 직업을 갖는다면 정년퇴직은 없을 것이다. 지금의 직장 일이 내가 딸려가는 일이라면 목공은 내가 끌고 가는 일이다. 주체가 되어 끌고 가는 일이야말로 새로운 기회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것이라 기대한다. 오늘이 곧 미래다.
오늘의 실천이 내일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한다면 제2의 인생 후반전을 위해 무엇이 되었건 평생의 업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사자 꿈을 꾸고 여느 때처럼 다시 바다로 나아가는 노인처럼 나이 들고 싶다.